네, 모두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은 뭐 수증기 유입량 아니면은 뭐 저기압의 강도, 그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수적인 면에서는 그 지형 효과 역시 강수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한번 과연 지형 효과가 뭐 강수량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부산 금정산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번 서울과 부산의 그 지형적인 특성에 따른 뭐 강수량의 특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박두. 네, 한번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거는 이제 김해평야와 창원, 그리고 부산 구옥, 금정구, 동래구입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금정산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하층 제트가 남서풍으로 불게 되면은 이제 김해평야하고 창원 일대에서는 이제 강제 상승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강제 상승으로 인해서 김해평야하고 창원 일대에서는 이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남서풍이 김정산을 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김정산과 백양산 일대에서는 이제 그 비그는 효과가 발생하면서 이제 부산 북구와 금정구 같은 부산 내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번 부산의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 부산을 보면은 진짜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은 뭐 보면은 뭐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논도 있는데, 본론으로 넘어가서 남서풍이 하층 제트로 불게 되면은 이제 김해평야하고 해운대 일대 그리고 수영 일대에서는 이제 강한 비가 내리게 되지만,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산맥을 중심으로 이제 남서풍이 산을 넘게 되면은 부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같은 내륙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 레이더를 보시게 되면은 그 강한 비구름대가 이제 김해평야에서 발달을 하는데, 반면에 여기 일대에서 강수 에코가 많이 죽어서 그 강수 예보에 있어서 다소 중요한 인자입니다. 네, 제가 찍어본 하늘에서 본 부산의 모습입니다. 그 남서풍이 불게 되면은 해운대는 이제 장산이 있기 때문에 해운대 해수욕장을 포함한 해운대구와 수영구 그리고 영도 일대에서는 이제 강한 비가 내리게 되지만, 반면에 백양산이 이렇게 있고 백양산 동부인 부산 내륙 같은 경우에는 황령산을 기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부산 수영구에 나와 있습니다. 뭐 부산 수영구나 해운대구 혹은 영도구 같은 부산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풍량이 만약에 남서풍이 불게 되면은 이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 반면에 부산 금정구나 동래구 혹은 북구와 같은 부산 내륙을 중심으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이제 비 예보에 있어서는 그 바람 풍량에 따른 효과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모습은 김해시입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해평야가 있지만 김해 북쪽으로는 마치 병풍처럼 이제 산이 김해를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서풍이 불게 되면은 이제 김해평야 일대에서는, 특히 이 일대에서는 이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2017년 9월 11일에 부산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때 이제 강한 남서풍이 불었는데 부산 영도하고 해운대, 수영강 같은 부산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내린 반면에 백양산과 금정산을 기점으로 동부 지역인 금정구와 북구 일대에서는 해안가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좁디 좁은 부산 안에서 상당히 큰 강수량 편차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산도 있고 바다도 있기 때문에 강수 예보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반대로 남서풍이 아니라 정남풍 그리고 남동풍이 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풍하고 남동풍이 불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제 금정산이 되려 이제 풍상 측으로 놓이기 때문에 이 금정구하고 동래구, 북구 혹은 연제구와 같은 이제 부산 내륙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남풍도 그렇지만 남동풍이 불게 되면은 이제 금정구, 부산대 일대에서는 이제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기압 통과에 있어서 남동풍이 불게 된다. 이때는 이제 부산 금정구에 이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이는 이 높은 산이 이제 금정산인데요. 남동풍 혹은 남풍이 불게 되면은 여기 이제 부산대학교를 포함하여 부산 노포동 그리고 부산 내륙을 중심으로 이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있는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제 뒤에 보이는 높이 800m의 높은 금정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 서쪽에서는 이제 또 백양산이 있는데요. 이 백양산과 금정산이 부산 지역의 강수량을 매우 크게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바람이 저기 남동쪽에서부터 불어오게 되면은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이곳 부산 금정산에 부딪히게 되면서
강한 상승 효과가 일어나게 됨에 따라 부산 금정구와 동래구 같은 내륙의 집중호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수 예보에 있어서 풍향이 다소 중요한 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이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도 같은 수도권을 보겠습니다. 여름철에 남서풍이 불거나 혹은 겨울철에 정서풍이 불게 되면은 경기만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산이 아니지만 이제 바다와 이제 바로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 경기만 일대에서 이제 상승 효과가 발생하고, 뭐 서울, 강남 3구를 포함하여 뭐 서울 전역, 그리고 특히 경기도 용인시와 광주, 성남시 같은 경기 남부 일대에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남풍의 각도가 크거나 혹은 정남풍이 불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관악산하고 우면산, 그리고 뭐 구룡산과 같은 산들이 있어서 되려 여기 관악구 일대와 뭐 서초구, 동작구 일대에서는 비구름의 강도가 다운됩니다. 반면에 서울 북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산이 있고 뭐 도봉산이 있기 때문에 서울 마포와 은평, 도봉구를 중심으로는 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남풍이 불게 되면은 서울 남부에서는 비가 적지만 되려 서울 북부 그리고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하늘에서 본 서울의 모습인데요. 관악산이 있고 정남풍이 불게 되면은 이제 서울 관악구와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일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비구름이 약화되고요. 반면에 남풍이 이제 북한산과 도봉산과 만나게 되면은 서울, 마포, 서대문, 도봉구, 노원구 일대에 또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남풍이 불게 되면은 서울 북부하고 남부 간에 또 강수량 편차가 심하게 벌어집니다. 실제 레이더 영상입니다. 그 정남풍이 불고 있을 때 보면은 그 관악산을 기점으로 비구름이 안양시하고 과천시에서는 굉장히 강하지만 반면에 이제 관악구로 들어오면은 비구름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 반면에 서울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봉산하고 수락산 그리고 사패산으로 인해서 여기 도봉구와 노봉구 일대를 중심으로 또 비구름의 강도가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풍이 불게 되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서울 전역을 중심으로 고르게 눈이 내리는데 특히 경기도 성남하고 광주시, 용인시 일대를 중심으로 더 많은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남풍이 강하게 불게 되면 이제 관악산 효과로 인해서 뭐 서울 강남권과 관악구 일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강한 남풍이 북한산과 만나게 되면은 이제 서울 마포나 은평구 혹은 도봉산과 만나는 도봉구나 노원구를 중심으로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서울 전역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풍향이 정서풍이 불거나 아니면은 한랭 전선이 남하해서 북서풍이 불 때 서울 전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엔 남풍 계열이 아니라 한랭 전선 혹은 북쪽으로 통과할 때와 같은 북서풍이 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북서풍이 불게 되면은 그냥 뭐 서울 전역을 중심으로 뭐 고르게 또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이는 그 산맥을 중심으로 뭐 서울 강남권과 뭐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광주시를 중심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은 그 북서풍이 불고 있을 때 보면은 이제 비구름이 특히 뭐 강남권, 서초구 그리고 용산을 지나서 이제 굉장히 강하게 발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번 시간에는 산과 강수에 대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이 등산을 할 때만 뭐 산소를 공급하는 거에만 중요할 줄 알았는데 그 날씨에 있어서 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저 관악산 역시 서울의 강수에 있어서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부산에서는 또 금룡산이나 백양산 등등과 같은 높은 산들이 비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산과 강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